그리고 또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가관입니다. 월세 신고 회피 꼼수 법으로 막는다. 법으로 막는다라고 해요. 우리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또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고 하시는데, 늘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 중에 대표적인 소병훈 의원께서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번 또 뭘 합니까? 지금 현재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 29만 원으로 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로 올려받는 꼼수가 부동산 시장에서 속출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었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근데 전월세 신고제가 아파트 대부분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에 월세 30만 원짜리가 많겠습니까? 지방 소도시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또 여기에 해당되는 건요, 지금 월세 30만 원으로 원래는 계약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월세는 27만 원 하고 관리비로 5만 원 해서 32만 원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공동관리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부과를 하지, 그게 월세랑 전혀 상관이 없죠. 결국은 사용자,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그 관리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는 전혀 상관없는데, 결국은 애꿎은 서민들, 즉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월세로 사는 사람들, 원룸 투룸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겁니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왜? 30만 원 넘으면 다 신고하러 가니까 그냥 40만 원짜리 얼마 많습니까? 40만 원짜리. 그러면은 한 29만 원 월세를 해놓고 11만 원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정부에서 만든 이 시장의 악효과 아니겠습니까? 악효과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법안으로 계속 땜빵질만 하다 보면요, 결국은 부동산 정책은요, 부동산 법은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누더기. 언제까지 법으로만 통치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삼국시대 있죠. 중국의 삼국시대. 한나라 이후인가요? 삼국시대가? 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초고가 한나라 이후인가요? 한나라 이후였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춘추전국시대. 그 전에 그 법치주의로 유명했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그 나라도 망했어요. 법으로 엄격하게만 다스린다면요, 결국은 인간의 반발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진나라예요? 법가사전. 셴마라님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왕마저 목을 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가 만든 그 법치주의 국가라는 그 이념 때문에 본인의 목이 달아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후한이에요? 후한. 동균님께서도 진나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 제가 이게 역사도 참 좋아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법으로만 하다 보면은 시장 자체가 왜곡이 되고, 결국은 최고 위에 있는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결국은 나가리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조금만 있으면요, 내년 3월에 대선이잖아요. 대선이 지나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당장 그 바뀐 정권에서 법안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왜? 국회가 180석 아닙니까? 2020년 6월 달에 그 총선을 했었죠.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나서 2024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다음 차기 정권에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아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감옥에 넣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넣겠죠. 그러다 보면 1년이 또 후딱 갑니다. 전 정권에서 또 싼 똥을 또 치우다가 결국은 진짜로 해야 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확률이 높겠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최효진님 반갑습니다. 자, 집주인들 싸게 팔 생각 없다. 42억 아리팍 한 달새 집값이라고 하면서 84제곱미터 45억 거래 절벽에도 팔리던 신고가, 서울 모든 지역에서 고공행진, 똘똘한 채 수요의 상승세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치제라는 거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치성 품목,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이 상승한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아리팍은 여기 나옵니다. 품절주래요. 품절주. 결국은 품절주라는 거는 샤넬이나 우리가 루이비통처럼 그렇게 고가 명품이 있잖아요. 루이비통이 고가 명품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샤넬처럼 오픈런 하는 데 있잖아요. 샤넬 문 열리기 전에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바로 오픈하자마자 뛰어가서 가방을 사는 거 보고 오픈런이라 하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리팍은요, 품절주라는 거죠. 품절주. 추후에 이 아리팍이 재건축이 될 수 있을까요?
한 30년 후에 아마 제 생각은요 그때 되면 항상 이게 리모델링으로 갈 것 같아요. 리모델링으로 가든가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참 나중에 되면 걱정입니다. 용적률 다 높여져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1990년 초반에 지어진 용적률 200% 미만인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가능하겠지만 추후에 지어진 250% 이렇게 되는 아파트는 재건축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가겠죠.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에 대한 용역이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 2030년쯤 돼서도 2035년 그때 돼서도 재건축이라는 게 리모델링하게 막히지 않고 진행이 되려면은 결국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인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계속 서울집값 계속 오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집값 결국 올랐던 이유가 전국을 조정지역으로 다 묶어버리니까 돌고 돌아서 강남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냥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게 예측이 실현이 되었을 뿐 상황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자, 전국 6대 광역시가 있죠. 인천, 대전, 그리고 광주, 그리고 대구, 울산, 부산 6대 광역시가 있어요. 세종시까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니까는 돌고 돌아 다시 서울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가 부동산 한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바로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제로베이스부터요.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서울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요. 다시 또 지방도 불타오르겠죠. 그런데 지방은 사이클이 짧다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 많은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까 그 왕릉 이야기 나왔잖아요. 왕릉 때문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 철거해라 이런 분위기도 있다. 이런 청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검단 신도시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시 누군가의 그런 음모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뉴스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Q&A 잠깐만 한 15분만 진행하고 오늘 딱 방송 한 40분 가까이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청선님 반갑습니다. 도도님 반갑습니다. 하성문님 반갑습니다. 나성수님 반갑습니다. 라스트 블렌님께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이분은 차단을 할게요. 뭐 이상한 사람이네요. 예전에 한번 이분이 제 채널에서 뭔가 악플을 달았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TVR님께서 아까 저한테 뭐 물으셨는데 준생님의 포지션이 상승 하락 중립 유튜버도 자기 포지션에 따라 달라지시더라고요. 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이현철 연구소장이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준생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냥 집 사지 마세요. 굳이 뭐 제가 아린님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집을 사라고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집을 살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 무주택자 이런 분들만 조금 끌고 가고 싶습니다. 자, 최대건님께서 집단대출 아직 더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하셨는데 그쵸. 일단은 올해까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또 근데 대출 총량제가 내년 1월부터 또 리셋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나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샘마락님께서 가분개들을 쪼아대서 어떻게든 공공임대에 쳐넣으려는 계략이죠 라고 하시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이게 임대료 많이 넣어야지 자기들한테 표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주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텍스님께서 내년 초에 집 산다고 가수요까지 생길 것 같아요. 그쵸? 내년 초에 엄청나게 몰려들 수 있겠죠. 또는 지금 계약을 미리 쳐놓고 잔금 조건을 부랴부랴 내년으로 미루면서 이 국민들 간의 분열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집주인 같은 경우는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 집을 팔고 또 이사 가야 되는데 매수인이 잔금 조건을 제발 내년 1월로 해달라 라고 하면 또 집주인도 그래도 물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작살 나는 겁니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쵸. H님께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안전진단은 완화될 거예요. 제 생각은요. 이거는 충분히 완화돼서 그냥 제 생각은요. 이게 안전진단을요.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자기네들 시간을 질질 끌려고 행정력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냥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다 통과를 시키고 지자체에서 최후에 이제 사업 시행 최후의 관리 처분 인가 있잖아요. 이 시점을 조금 미루던가. 예. 그래서 이 재건축이 한 번에 또 이주를 하면은 그 해당 지역이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들만 포인트를 조절해야 되지 안전진단부터 조절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콤마님께서 처음 방송 들어요. 내년 전세 1월 만기로 나오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집을 사야 되나요? 한 번 더 전세를 해야 할까요? 울산입니다. 사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네. 어차피 집값 떨어지잖아요. 못 사요, 콤마님. 네, 못 삽니다. 집값이 한 15% 떨어지면요. 뭐 5억이다. 라고 하면 15%면 7,500만 원이에요. 네? 5억인데 4억 2,500으로 떨어지면요. 집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고요. 그러면 또 전세로 살다가 또 훅 올라갑니다. 네, 5억이 6억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네. 자, 담보치환님께서 안전진단 자체가 없어지면 30년 이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은 사업을 추진하여 오히려 공급을 더 원활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안전진단 자체는 없어져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30년이 지나면요.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네? 이거 안전진단으로 왜 이거 재건축을 옥죄냐고요. 네? 왜 옥죄냐고요. 국가에서는요. 이걸 갖고 장난칠 이유가 하등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 표가 달아날까봐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건축심의. 근데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간단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아리팍 있잖아요. 아리팍. 아리팍이 어디 있었지? 예. 이거 여기 보시면요. 아리팍 보시면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 달라요. 이거 왜 높이가 다르겠습니까? 이걸 전부 다 동일 높이로 다 맞춰버리면요. 한강을, 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게 우리가 침해당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래서, 이 건축 심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끔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건축 심의가 결국 건축 설계를 얼마만큼 잘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심의는 또 엄격하게 하되, 그래도, 주변의 그런 환경에는 조금 덜 영향을 미치고 하는 그렇게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 건축 심의도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있되 그래도 엄격한 기준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자 엄마님께서 내년에 정권 바뀌면 양도세 낮춰줄까요?